이제 보면은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그 3D 뷰는 이제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은 이 등각 투영을 해서 쓸 수 있는 뷰가 있는데 얘네들을 썼을 때의 장점을 잘 살려서 쓰십시오. 추천드리는 뷰는 층별로 아이소메트릭을 잘라서 보는 뷰. 요거는 웬만하면 필요해요. 그리고 영역별로도 많이 자르세요. 영역별로, 실별로, 영역별로 가구를 중심으로 자르는 것도 가능하고 두 개의 벽 정도를 기준으로 자르는 것도 상당히 유효하니까 많이 잘라서 쓰시고요. 물론 설명할 거리가 있어야 돼요. 이 안에 물체가 있느냐 뭐가 꽉 차 있느냐 보기가 좋으냐가 문제가 아니고 디자인 포인트가 있으면 더 좋고 없으면 그냥 만드세요. 만드셔서 흑백으로 만들어서 배경으로 쓰시든 뭐 설명하는데 뭐 마크로 쓰시든 다양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뭐 빔으로 만들었다는 가정하에 저런 문서를 자르는 거는 하나 만드는데 15초도 안 걸리잖아요. 설정 적용하는데 5초도 안 걸리잖아요. 설정을 미리 만들어 놓고 특성을 입혀서 쓸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기에서 내가 3D를 뽑는다 그러면 전체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모든 실을 전부 다 뽑는다고 생각해 보면 벌써 어마어마하게 많은 애가 일단 나오죠. 그래서 저런 애들을 잘라 놓고 어딘가의 목적을 실별로 이 실은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곳에 배경으로만 쓰더라도 그냥 글만 쓰는 거하고는 다를 거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미리 3D 설정을 다양하게 개발을 해 놓으시고 그때그때 적용하셔가지고 잘 쓰시면 좋다입니다. 카메라 뷰도 마찬가지입니다. 카메라 뷰는 가급적이면 1소점, 2소점, 3소점을 좀 지켜서 하시고 애매하게 모서리나 귀퉁이 같은 걸 바라다 보는 뷰는 가급적이면 좀 피하십시오. 그거는 그 모서리 쪽을 딱 보는 게 좋은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 상황에 보는 거지 아무 때나 화면에 비어 있으니까 그냥 본다 이런 건 좀 애매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거는 사실적인 표현을 목적으로 하잖아요. 이 사실적 표현 그러면 렌더링이나 사실적 이미지가 들어있는 것만 생각하시는데 이거 이전에 사실적 보기, 사실적 뷰를 잡으셔야 돼요. 저희가 어딘가에 가서 모서리나 귀퉁이 쪽을 기준으로 바라다 본 적이 있으시면 그러면 그렇게 뷰를 잡으세요. 그러니까 건축물이 이렇게 코너가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건축물이 있는데 카메라 뷰가 아니고 어딘가 가서 이쪽 모서리 쪽을 아래쪽을 살짝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아 저기가 뭐 어떻구먼 이렇게 보신 적이 있고 저쪽 영역을 특별히 꾸며놓은 게 아닌데 저런 구간을 보면서 뭔가 어떻게 생겼구나를 판단해 보신 적이 있으면 그런 뷰를 잡으셔도 돼요. 근데 사실적 보기를 만드는 뷰인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렇게 보지 않는 방향을 보지 않는 형태로 찍어 놓고 사실적으로 보이길 기대한다 그러면 이거는 좀 안 맞는 얘기죠. 그래서 카메라 뷰를 찍는다 그러면 진짜로 보여줄 만한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대상이 물건이 많다고 많다라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창문 하나만 만드셔도 돼요. 창문 하나만 있어도 그 창문을 내가 어떤 크기로 왜 거기다 놨고 그거로 인한 효과가 어떻다라는 걸 설명하면 돼요. 사실은 저희가 설계해야 대상은 걔네들이 더 가깝습니다. 아까 보셨죠? 그 사이트에 나온 신문에 있는 기사 보면은 다른 얘기들 없잖아요. 뭐 공간 안쪽에 무슨 실은 뭘 꽃무늬를 달았는데 뭐 그런 얘기들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을 설명하셔야 되니까 요거는 사실적으로 볼 수 있는 뷰를 만드시고 그 사실적으로 느껴지게 하는 게 뭐냐예요. 뭐냐, 공간감이냐, 공간 안에서의 형태나 모양이냐, 아니면 공간 안에서의 색이냐, 공간 안에서의 빛이냐, 아니면 그 공간이 얼마나 실제랑 비슷하게 보이게 할 것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뷰의 설정도 달라져야 돼요. 공간 안에서 느껴지는 그거에 따라서 달라져요. 근데 일단 재질 넣고 조명 넣고 렌더링, 그러면 뭘 보라고 만들었느냐 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냥 사실적인 모습과 약간 유사하게 만들었어요 라고 하는 이 부분만 보여주는 건데, 그렇다고 치면 나머지 설계에 대한 내용은 보여줄 만한 설정이 없는 거죠. 그래서 흑백 설정이라고 해서 카메라 뷰에 쓰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월등히 더 잘 전달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요쪽이 최선은 아니에요. 예전에는 이걸 만들 수 있는 기술이 가치가 높은 기술이었는데 지금은 아니다라고 설명드렸죠. 지금은 얘네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설계를 했다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설계에다 쓸 수 있어야 되니까 카메라 뷰를 잡는 것도 잘 고민해 보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기타 이제 보행시선 같은 경우, 그래서 1조 같은 거 섞어 쓰면 좋다 이런 거고요. 보행시선 같은 경우는 뭐 영상 같은 걸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쓰는 게 좋고요. 여기서도 기능이 있습니다만 잠깐 써보긴 했는데 그렇게 신경 많이 안 써도 되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하다못해 트윈모션으로 만드는 게 훨씬 나아요. 트윈모션으로 만드는 게 훨씬 쉽고 훨씬 빠르기 때문에 그런 애들을 활용하는 거로 대체하고 넘어가고요. 단면도입니다. 단면도는 잘라서 보는 뷰입니다. 그래서 특정 부분, 여기에 보면은 벽 단면도가 있고 건물 단면도가 있고 상세 정보로 단면도가 있는데 이 세 가지는 사실 똑같아요. 똑같은데 자르는 형태만 좀 달리 보여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있는 건물 단면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자르면 단면도를 눌러서 보면은 여기 부분과 연관되어 있는 전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와 높이로 단면도를 잘라줘요. 얘가 그냥 다고요. 그 다음에 단면도를 자르더라도 벽 단면도를 자른다 그러면 여기 부분을 이렇게 자르겠죠. 이렇게 자른다라고 하면은 그 벽의 단면의 범위만큼 적당히 나오고 이 단면도를 열어보면 그 벽과 연관되어 있는 범위 위아래로 어느 정도까지만 나오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실내 인면도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실내 인면도가 아래쪽에 있는 레벨, 위쪽에 있는 레벨, 그리고 천장과 바닥을 인식해서 영역을 딱 찍어주듯이 얘도 내가 자른 곳에 있는 벽체와 연관되어 있는 범위나 그 선에서 적당히 보여주는 정도, 요 정도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생겨있는 곳을 보면은 차이점은 여기죠. 건물 단면도로 만든 거는 건물 단면이라고 하는 요 뷰 카테고리에 들어가고 벽 단면도는 벽 단면이라고 하는 뷰 카테고리로 들어가는 정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벽체 부분을 잘라서 뭐 상세를 집어넣어서 상세하게 어떻게 생겨 있다 이런 걸 설명할 거다 그러면 그래도 벽 단면도로 만드는 게 좋죠. 건물 단면도가 아니라. 그래야 나중에 뷰를 쓰더라도 관리가 좀 수월하시겠죠. 그런 정도이고요. 그리고 이제 단면도 중에서도 상세 정보라고 하는 단면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약간 뷰의 아이콘 모양도 좀 다르죠. 다른데 요거는 눌러 보시면은 상세 만들 때 쓰라고 있는 거예요. 특정 부분의 단면 부분 상세 같은 걸 만들 때 편하게 쓰라고 있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딱 자른 것도 보면은 그 부분의 전후로 약간씩만 잘라주는 기능이죠. 근데 결국은 얘네들은 범위를 늘린다든지 하면 다 똑같아요. 이렇게 늘려 쓴다 그러면 똑같아요. 다만 이제 약간이지만 좀 줄인다 늘린다 이런 작업을 조금 덜 해도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구분해서 쓰고, 또 하나는 여기 부분에 얘네가 나오는 게 다르죠. 건물 단면도, 벽 단면도, 상세 정보로서의 단면도, 저게 나오는 저 구분점이 좀 달리, 기본 설정에 의하면 구분점이 좀 달리 된다. 요 정도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여기 이제 저희가 단면도의 마크를 여러 개를 했는데 이 단면도 마크가 잘려지는 점선, 여기 기호가 있고 실선 이렇게 있는데 요 화살표가 있는 방향으로 잘라서 본다라는 의미가 돼요. 꼬리가 있는 방향으로 본다라고 보셔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물 단면도 잘라놓은 거를 기준으로 보면은 이 중간쯤에 보면은 절단 마크가 하나 들어있어요. 이 절단 마크를 눌러주면은 중간이 끊어져요. 중간이 끊어지면서 이렇게 한번 볼게요. 도면상에서 보면은 얘가 이렇게 일자로 지나가는 게 지저분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시작 부분에 조금, 끝나는 부분에 조금 이렇게만 해줘도 상관없거든요. 어차피 이렇게 자른 거구나 라고 인식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쓰시라고 절단 마크가 좀 들어있습니다.
얘를 눌러서 쓰시고 적당히 잘라서 길이를 조절해서 쓰시면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위치에만 보이게 할 수 있는 단면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중간을 안 잘라서 보여주거나 하는 건 아니고 기호만 끊어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도면이 지저분할 때는 이런 거를 써가지고 쓰시면 되고요. 적어도 이제 중요 포인트를 얘가 자를 수 있는 선까지는 이렇게 좀 해주는 게 맞겠죠. 그래서 여기 기호 머리 부분 보면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다 들어가면 지저분하니까 여기서도 쭉 내려가 버리면 지저분해지잖아요. 이런 공간이. 저런 공간을 생각해 보면 적당한 선에서 좀 잘라주는 것도 요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럴 때 쓰라고 있는 게 절단 마크이고요. 단면도 그릴 때 보면은 단면도를 한번 또 그려볼게요. 건물 단면도로 그려서 이렇게 그려놓고 나서 보면은 요 상부에 보면은 세그먼트 분할이라고 있어요. 세그먼트 분할. 이 크기 자르기는 뭐 눌러보시면 알아요. 영역의 폭이랑 저거 자르는 거고, 세그먼트 분할은 뭐냐면 단면도를 일자로만 자를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도 자를 수 있어요. 여기서는 안방을 잘랐다가 요렇게 빠져나가서 요렇게 잘라서 화장실 쪽을 같이 잘라서 보여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게 이제 세그먼트 분할이에요. 이쪽에 있는 벽체쯤에서 창문까지는 보여줘야 될 것 같아서 창문까지는 보여주고, 이쪽으로 가서는 이쪽까지는 내버려 두고 세그먼트 분할을 눌러서 마우스가 위쪽이냐 아래쪽이냐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달라집니다. 이렇게 뒤쪽 부분은 이쪽을 보겠다. 이렇게 잘라주면은 여기서 보여주는 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라서 이쪽을 보는 뷰,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쪽 부분을 보여주는 뷰가 되겠죠. 그래서 단면도를 눌러보시면은 잘려져 있는 위치가 화장실, 안방의 일부만 잘렸죠. 그래서 저렇게 해서 잘라 쓰는 경우도 있으니까 저 도구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가끔 이렇게 잘라서 쓰는 게 유리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요 세그먼트 분할 도구를 써서 쓰시면 되니까 세그먼트 분할 도구는 꼭 한번 써 보시고요. 한번 잘리는 걸 보여드릴게요. 평면도하고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죠? 잘려진 위치가 이런 식으로 해서 화장실만 자르면 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벽체 여기 공간은 전부 다 나올 거고, 이쪽으로 지나가서 이 벽의 단면이 여길 거고, 이 벽을 지나가서 요 안방에 살짝 보이고, 그 다음에 출입문, 여기 있는 출입문이 보이고, 저런 식으로 두 개 영역 또는 세 개 영역도 되겠죠. 세 개나 네 개 영역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잘라서 여러 구간에 걸쳐서 잘라주는 단면 뷰를 만들어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범위죠. 여기 벽을 잘라주고, 그 다음에 여기 벽을 자르고, 여기 벽을 자르고, 여기 벽을 자르는 거죠. 인면으로 보이는 영역은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잘라서 여기서 꺾었으니까 요만큼 인면으로 보이는 거고, 요만큼 인면으로 보이고, 이쪽 인면이 여긴 요만큼 보일 거고, 이쪽에 있는 인면은 요만큼 이렇게 보이는 방식이겠죠. 그래서 이게 단면도도 한 곳만 자르는 게 아니고 필요하다면 두 곳, 세 곳을 통과시켜서 자르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단면도구 요거는 꼭 한 번씩 써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그먼트 분할이라는 도구입니다. 콜아웃이라고 하는 뷰가 있는데, 요거는 평면도나 단면도, 평면도하고 단면도를 섞어 놓은 건데, 콜아웃으로 해서 스케치 하셔도 되고 직사각형 하셔도 되는데, 평면도에서 한번 그려볼게요. 콜아웃에서 평면도에서 그리면 예를 들면은 이런 영역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쪽 부분에 이렇게 박스를 치면은 요 부분에 대한 콜아웃이라고 하는 평면도가 형성이 됩니다. 평면에서 형성을 했더니 1층 기본 평면도 콜아웃이라고 생기죠.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서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부분
부분 확대 평면도 같은 거 만들 때 쓰는 뷰이겠죠. 그러니까 평면도의 뷰 영역을 조절해서 이렇게 만들어도 되는데, 저희가 도면이 너무 크다면, 설계 건축물이 너무 크다면 특정 부분을 잘라서 확대 평면도를 그려줘야만 할 때가 있을 거거든요. 그럴 때 이런 뷰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불필요한 영역 부분 웬만하면은 깨끗하게 잘 잘라주죠. 그럼 이제 축척 확대는, 축척은 올라갈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겠죠. 이런 거는 이제 축척에 따라서 조정해서 쓰실 거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끝단 부분이 잘려 있는 구간을 그냥 두시면 안 되죠. 그냥 두시면 안 되고 주석 메뉴에 있는 마스킹 영역 같은 걸 이용해서 요건 한번 해보세요. 보이지 않는 선으로 요 끝단 부분, 지저분한 부분을 박스로 그려주고, 요 앞에 있는 선 부분을 절단 마크 형태로 그려주시고, 요 위에 보면은 분할이라고 하는 도구 있어요. 슬라이스 SL입니다. 중간을 한번 끊어주고 트림 도구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얘가 한 번에 닫혀있는 영역이 그려지죠. 그리고 앞에 있는 거는 선으로선 보였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뭐 중간선 또는 가는선, 이렇게 해서 선으로서 보겠다라고 해서 마크를 찍어주면 이런 선이 되죠. 이게 절단 마크 선이잖아요. 이쪽 잘랐음, 이렇게 하는 선이죠. 그래서 저 끝단 부분을 저 절단 마크 선으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정리해서 쓰시면 되죠. 하나 만들었으니까 요거는 복사해서 회전해서, 물론 이것도 패밀리로 만들어 놓고 쓰면 편하세요. 패밀리로 만들어 놓고 쓰면 편한데 뭐 그렇죠. 대충 그냥 요 정도로 만들어서 바로 써도 된다 그러면 이렇게 잘라서 어디가 잘렸는지를 보여주는 이런 분할 마크를 보여주는 패밀리랑 같이 써서 만드시면 확대 평면도가 되겠죠. 요거는 한번 만들어 보세요. 요거를 저희가 많이 안 써봤잖아요. 그래서 저거가 실제 도면 작업할 때 유용하게 쓸 때가 많이 있는데 의도적으로 한번 써보시면 좋죠. 이제 콜아웃을 하고 있었는데, 이 콜아웃이라고 하는 거는 평면도에서만 가능한 건 아니고 단면에서도 가능해요. 단면도에서도 특정 부분에 대한 상세 같은 걸 표현해 주고 싶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치면은 단면도에서도 콜아웃은 작성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박스로 그리셔도 되는데 스케치로 그리셔도 돼요. 뭐 스케치로 꼭 그려야 되는 건 아니지만, 뭐 형태가 이쪽 부분이 이렇게 생겨 있는 뭐 이 정도 형태로 그냥 이렇게 보여주면 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저런 경우는 선으로 스케치로 하셔가지고 이렇게 그려주셔야 되는 거죠. 물론 이렇게 그리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 구간은 그냥 네모로 그리면 되는 구간이지 이렇게까지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완료를 누르면 아까하고 동일한 애가 나오죠. 그리고 뷰를 보시면은 얘는 단면도에서 콜아웃을 만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면도로 가요. 단면도 콜아웃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콜아웃은 부분 확대 평면도, 부분 확대 단면도, 부분 확대 인면도 뭐 이런 거를 그릴 수 있는 도면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요 기호는 얘가 뭡니다 라고 하는 정보, 여기 있는 정보를 읽어서 보여주겠죠. 뭐 A101에 1 이런 식으로 그 기호를 보여주는 헤드 패밀리여서 똑같아요. 그 저희 썼던 거랑 같습니다. 기호 패밀리 로드에서 쓰는 그 걔네랑 같은 거고, 이거의 위치는 원하시는 형태로 바꿔서 이렇게 돌려서 원하는 모양으로 꺾어서 이제 도면에 배치하고 사용하는 애입니다.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면은 그 부분만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얘도 똑같이 화면을 숨기고 이런 구간이 잘렸습니다 라고 하면 이렇게 가려주는 마크 그려주시고 나한테 필요한 상세 표현을 하시겠죠. 근데 이제 이런 구간에서 보면은 이런 데 있는 접합부나 이런 구간은 실제로 이렇게 생겨 있진 않을 거예요. 얘보다는 좀 더 디테일하게 부가적인 장치 같은 거나 이런 게 있을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때 얘네들을 쓰시는 거예요.
뷰 메뉴에 있는 절단 프로파일을 쓰시든 주석 메뉴에 있는 이런 영역을 쓰시든 여기 있는 얘를 쓰시든 이쪽 부분에는 그래도 2단열재 말고 여기 있는 단열재를 써보고 싶다 그러면 상세니까 여기에 보면은 단열재 폭하고 여기 이제 그 뭐 조절하는 게 있죠. 그럼 얘를 이용해 가지고 여기는 단열재니까 단열재로 그려줘야지 하면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80은 좀 작으니까 이게 얼마짜리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150 이렇게 늘려가지고 그려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 있는 요 물체의 해치는 상세를 그릴 거니까 생략하셔야겠죠.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좀 더 상세하게 요 도면을 상세도 비슷하게 만들어 쓸 거다 그러면 요소별로든 일단 요소별로 해볼게요. 카테고리별로 하면 일이 많아지니까 표면 패턴을 두고 절단 패턴을 안 보겠다라고 체크해주면 해치는 안 보일 거고,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그린 단열재 상세를 집어넣고요. 이쪽 부분은 벽돌일 거니까 벽돌에 대한 상세는 구성 요소에서 반복 구성 상세 요소로 그리면 됐었죠. 이것도 물론 패밀리입니다. 패밀리니까 내가 만들어 놓고 쓸 수 있긴 한데 이런 식으로 생겨 있는 2D 패밀리죠. 그래서 이것도 궁금하시면은 패밀리 열어가지고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면 돼요. 어차피 저거 그 배열로 만든 패밀리라서 그런 애들을 보고 여기 75mm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요 패밀리를 이제 여기다가 놔주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얘보다는 이제 크면 안 되는데 그냥 크게 둘게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표현을 만들어서 상세를 만드는 거고, 이런 구간은 또 정리해 주셔야죠. 그러면은 또 여기 있는 이런 거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2D하고 3D를 조합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상태로 만들어 쓰셔야 돼요. 물론 이제 여기 구간 같은 경우는 세워 쌓기를 했다 그러면 또 옆으로 생겨 있는 벽돌 같은 거 하나 또 추가로 해주시면 되겠죠. 3D 모델로 만드는 게 의미가 있으면 만드는데 의미가 없으면 2D를 이용해서 정리하시고 글 써주고 문자 써주고 문서화하고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저희가 도면 작업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구간도 그냥 끝내도 되지만 저 구간에 관련된 상세도 옆에 3D가 같이 있으면 또 다르겠죠. 그러면은 단독으로 쓰기보다는 이렇게 생겨 있는 요 구간에 대한 3D를 지금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구간에 대한 3D를 같이 잘라 가지고 저 구간이 실제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뷰를 같이 만든 다음에 사용하시면 훨씬 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미리미리 이런 설정들을 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건축 프리젠트 3D 이렇게, 이건 좀 상세가 보여야 되니까 이렇게 상세가 보이는 상태로 만들어 놓은 뷰를 아까 그 2D하고 같이 쓰셔가지고 2D는 이쪽, 3D는 이쪽 이렇게 넣어가지고 도면을 만들어 준다 그러면 당연히 그 보시는 분이 이해도가 훨씬 올라가겠죠. 이해도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설계자가 설계한 의도대로 품질이나 성능이 나오게 만들 확률이 높아진다겠죠. 아까 그 신문 그 기사에 나온 것도 보셨잖아요. 아직은 설계나 시공의 기술이 못 따라가서가 아니고 얘네들이 여러 가지 이유에서 기획하거나 목적한 바대로 얘가 완성이 딱 안 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한국은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런 구간들이 계속적으로 생기고 서로 의사소통을 잘 할 수 있게 만들어지고 서로 협의나 조율을 하기 쉽게 되면 당연히 설계한 품질대로 시공도 목적대로 이루어질 확률이 커지겠죠. 물론 이제 설계 단계에서도 시공성 같은 거를 고려해서 설계를 할 거기 때문에 시공도 큰 문제가 없어지겠죠. 그런 조율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최신 기술들을 활용해 가지고 문서화하고 작업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콜아웃이라고 하는 뷰는 평면, 인면, 단면의 개념을 좀 섞어 놓은 거예요. 어디서 만들든지 간에 그 부분에 대한 상세 또는 부분 확대 이런 걸 만들 때 사용하기에 유리합니다. 물론 콜아웃이 아니어도 저런 애들을 만들 수 있는 뷰는 많이 있습니다. 그냥 평면도 복사한 다음에 이렇게 보여줘도 돼요. 이렇게 평면도 복사한 다음에 이렇게 잘라서 쓰셔도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이왕이면은 콜아웃을 쓰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평면도 상태에 가서 보면은 여기서 만들었을 건데 아까 전에 이쪽 부분을 저희가 콜아웃으로 뺐잖아요. 그럼 여기에 콜아웃으로 여기 부분에 확대 평면도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도면 기호도 만들어줘야 될 거라고요. 그렇다고 치면은 여기 구간에 대한 선의 모양 같은 거는 이제 바꾸시면 됩니다. 여기 구간에 대한 확대 평면도가 몇 다시 몇 번 도면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도면 기호도 따로 써주셔야 되는데 걔네들을 같이 표시하면서 뷰도 생성이 되는 방식이니까 이거는 그냥 뷰를 복제하시는 것보다는 콜아웃을 쓰는 게 당연히 더 유리하죠. 얘가 이제 그거잖아요. 이 마크가 여기 있는 이 마크가 요 마크가 특정 영역 요 부분에 대한 뭔가 도면이 있습니다 라고 쓸 때 나타내는 기호잖아요. 단면도 마크가 이렇게 생겨 있으면 이쪽을 잘라서 보는 마크가 뷰가 있습니다 라는 뜻이듯이 요렇게 해서 점선 같은 거로 이렇게 생겨 가지고 요쪽 부분에 이렇게 해서 뭐 3-4 라고 써 있으면 3-4번 도면이 여기에 대한 확대 평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세한 도면은 이 도면을 보세요 라는 기호잖아요. 그래서 그 기호까지 그려야 되기 때문에 콜아웃을 실제로 이제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하실 때도 만드실 때도 많이 만들어 쓰세요. 콜아웃은 특히나 2D 상세 작업을 조금 같이 몇 개 해주면 훨씬 좋으세요. 평면도 같은 경우도 설명드렸었죠. 면적 평면도는 이제 저희 거 하면서 한번 해보고요. 건축물 만들고 이제 그때 한번 면적 평면도 해보고 구조 평면도는 분야가 구조일 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일반 평면도는 잘라서 아래를 보는 거, 반사된 천장 평면도는 잘라서 위쪽을 보는, 천장을 볼 때 그리는 거, 그리고 이제 가끔 가다가 평면 영역, 여기서처럼 이 창문의 높이가 1500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 지금 하고 있는 1층 평면도 뷰 범위는 1200 부분을 잘라서 아래를 보는 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1500에 설치되어 있는 창문은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이 부분만 특별히 1500 부분을 자른 것처럼 표현해줘 라고 쓸 때 쓰는 게 평면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만 기억나신다면 별다른 문제는 없으실 거고, 각각 상황에 맞는 설정은 시간 날 때마다 좀 하시면 돼요. 아니면은 언젠가 한 번쯤은 잘 만든 평면도 설정을 하실 거잖아요. 그 설정을 템플릿으로 만들어 두시면 나중에 그 설정으로 또 쓸 수 있겠죠. 꼭 오늘이 아니어도. 기타 인면도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번에 했었고요. 이 프레임 인면도가 좀 독특하다기보다는 이 프레임 인면도는 다른 데는 설치가 안 되고요. 다른 데 설치가 안 되고 그리드가 있는 곳에 갖다 놓으시면은 그리드를 기준으로 설치가 돼요. 그래서 이 그리드는 구조 요소, 중요한 구조 요소가 있는 곳에 설치합니다 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조체에 대한 어떤 단면 같은 걸 그릴 때 구조체들의 연결 관계나 단면이나 이런 걸 그려서 철근 배근이나 이런 것들 보여주고자 하는 뷰를 빠르게 생성하기 위해서 있는 도면 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거의 다가 아니고 다 설명을 드렸네요. 드래프팅 뷰 했었고, 이쪽에 이제 뷰 복제하는 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쓰는 거 들어있고, 범례 뷰는 지난번에 했었죠. 그리고 스코프 박스는 나중에 기회 되면 좀 보여드릴게요. 스코프 박스는 바로 안 쓰셔도 되니까 기회 되면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뷰들 중에 좀 궁금한 거 있으세요? 한 번에 너무 많은 내용이 됐나요? 어느 정도 대충 어떻게 쓰는지 알겠다 정도만 돼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좀 이제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